발기부전 약 중에 우리가 시알리스라고 전립선 약이랑 같이 드시면은 소변빨이 좋아지거나 배뇨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이게 전립선 약이 매일 드셔야 되다 보니까 이 약을 이제 왜 먹어야 되느냐,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 약을 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되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령이거나 60대 70대 이런 환자분들은 고혈압 약이니 뭐 당뇨 약이니 고지혈증 약이니 이런 것들이 약이 많아서 심지어는 10가지 넘게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전립선 약까지 하면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약을 안 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회춘을 하는 거죠. 노화에 따라서 전립선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립선을 약을 안 먹고 수술을 안 하고 괜찮아지는 방법은 사실 다시 젊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젊어지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꾸준히 드시든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립선은 이제 관리를 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그런 것들도 만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외적으로 약을 드시다가 매우 좋아져서 이제 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을 오래 드시고 평생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그런 질환인 거예요. 그 약을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전립선이 다시 커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립선이 다시 커지고 증상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또 꾸준히 드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약물 치료를 더 권해요. 가능하면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술이 비용으로 따져도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약물 치료가 있는데 비싼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약물 치료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을 완전히 안 드시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드셔야 되는 약이 있고 안 드셔도 되는 약이 있어요. 수술 후에도 소변이 급하거나 소변이 약하다, 그리고 소변이 자주 본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광이라든지 소변과 관련된 그런 약들을 좀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셔도 이제 약으로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수술 후에도 안타깝게 그런 증상들이 좀 지속이 되면은 그런 방광약 같은 거는 좀 드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립선 약물 치료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그리고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이 꽤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좀 드물게는 기립성 저혈압, 역행성 사정이라고 사정을 했는데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사정이 갑자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을 중단을 하면 이 증상이 바로 완화가 되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알파 리덕차제 이니비터, 흔히 이제 프로스카, 아보다트, 이런 두 종류의 약이 있어요.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성기능 약화,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발기가 안 된다든지 사정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성기능 약화 부작용이 제일 많은데 1%에서 5% 정도로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95명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 역시 약을 중단하면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중단하면 우리가 약물치료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약들을 교체해 볼 수 있어요. 이 약물치료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걱정이 돼서 약물을 끊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 부작용은 다른 약으로 교체하거나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오셔서 약을 교체하거나 처방을 받으시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병원 와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발기부전 약 중에 우리가 시알리스라고 전립선 약이랑 같이 드시면은 소변빨이 좋아지거나 배뇨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약이 전립선 비대 치료에도 실제로 쓰이고 약의 효과가 있다면은 꾸준히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 나이 들면 50% 이상이 이 전립선 비대가 생긴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그럼 젊을 때부터 이 전립선 시술을 미리 해버려서 나는 나이 들어서 아예 그런 약을 안 드시겠다, 시술을 미리 해버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약을 드시면 되는 거고 괜히 위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되지 않아요. 다만 그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있잖아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드셔보는 거는 괜찮아요. 약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고도 전립선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탈모에도 이게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립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드시다가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간단하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른 약으로 교체하거나 중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은 비용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합병증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서 시술이나 수술을 안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